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제 8월 8일 주말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SK 하이닉스가 어제 주주 환원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넥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장 마감 기준에서 마이너스 2% 빠진 채 장이 마감이 됐는데 하이닉스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말에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데 오늘 제가 왜 찾아왔냐? 바로 다음 주 중요 일정에 따라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 구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단 봐요. 100%는 아니지만 실시간을 보면서 수급인만 진짜 받쳐준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일정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로 우리 하이닉스 화이팅 또는 김교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미국장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6% 올랐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상승했고 나스닥도 상승, 다우존스도 상승. 4대 증시가 다 상승을 해준 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갭상승 출마해서 폭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초를 치는 게 아니지만 이 시장 심리 지수와 이 SK 하이닉스 ADR 주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갭 하락으로 살짝 출발할 가능성은 높아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하이닉스. 자, 우리가 하이닉스 ADR 보시면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이 만들어진 음봉 마감이 됐고요. 근데 반면에 다른 반도체 섹터들은 일부 상승한 채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자, 일단은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살짝 오른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나스닥이 올랐던 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이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우리 ADP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좀 반도체 기술주들이 있어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야간 선물을 좀 보시면 폭락을 한번 해줬어요. 이때 비농업 고용지표 때문에 올라갔다가 본장 시작하자마자 폭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오른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르고 마감이 됐어요. 장이. 죄송해요. 말을 절었네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 오른 채로 마감이 된 이유는 뭐냐?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고용 발표 직후 2026년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재는 맞다. 그런데 왜 하이닉스는 떨어졌냐? 이 뉴스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씀드리자면 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공장 지분 일부 처분을 검토하겠다. 4조 원 규모로. 이것 때문에 좀 ADR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게 54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은 좀 집행 기간이 2031년까지거든요. 그때 동안 재무적 부담이나 감가상각비 증가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의할 요소고, 그다음에 좀 거래 성사 여부도 봐야 돼요. 충칭 공장 매각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매각 금액이나 조건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우려감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뭐 중국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 내 AI 핵심 반도체 생산 기반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리밸런싱 전략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주가랑 뭐 기업 가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싸늘하게 좀 봤다. 이것 때문에 우리 ADR 주가가 마이너스 4%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지금 시장 심리를 보게 됐었을 때 하이닉스만 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보시면 우리가 어제 넥장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죠? 146만 원까지. 주주환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141만 원까지 좀 떨어졌다. 그래서 갭으로 출발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주주하는 얘기 토론을 좀 많이 하시던데 사람들이 이 호재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뉴스 공백기였던 우리 SK 하이닉스한테는 어떤 새로운 수급 모멘텀을 좀 제공했다라는 점. 최태원 회장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이때도 자기 매수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때도 아랫꼬리에서 뭐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 꺼내서 좀 올라왔고 결국 좀 저도 최태원 회장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당장 팍 주가가 쏜다. 지금 월화 수 목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용이 좀 중요한데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영상 찍는 이유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어제 마찬가지로 좀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왜? ADP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주들에는 호재가 맞아. 근데 왜 못 올라갔냐? 이게 바로 파생시장 때문에 그래. 파생시장. 우리가 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풋옵션의 124계약이라는 엄청난 풋옵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풋은 주가락이고 콜은 주가 상승입니다. 근데 선물은 장 막판까지 1조에 가까운 롱포지션 주가 상승에 베팅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옵션에다 하락 베팅하고 선물에는 상승을 베팅했을까요? 자, 선물은요 퓨처스라고 부르잖아요. 미래에 베팅하는 거예요. 미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지만 지금 당장 뭐가 있습니까? 옵션 만기일 당장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여기까지는 주가 하방에 베팅하는 게 일단 많습니다. 당장 중요한 게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미래는 상방으로 보고 있지만 이 옵션 때문에 치고 가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히는 겁니다. 자, 이런 박스권 흐름이 다가오는 이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저께 8월 6일에도 선물이 롱 포지션이었는데 8월 6일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왜 갑자기 쏟아졌을까요?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이때가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일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엄청난 대량 베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수를 눌러서 하락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 초반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본주 옵션 만기 8월 13일까지 지금 풋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이 정도 계약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많이 약했다. 올라가지 못했다. 그나마 주주 환원 얘기로 인해서 살짝 올라줬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해외 사이트를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SK 하이닉스의 일단은 ADR 콜과 풋 비율입니다. 자, 풋옵션 하락 베팅이 콜옵션보다 3.8배나 더 높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크죠. 그리고 8월 14일도 보면 2.64예요. 근데 보통 1추1칠까지는 보통 맞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거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은 8월 14일까지는 주가를 눌러놓겠다 이런 시장 심리잖아요. 근데 웃긴 건 마이크론을 보셔야 돼요. 마이크론 당장 월요일부터 콜옵션에 대한 비율이 풋보다 많다라는 점입니다. 즉 미장 반도체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한국 반도체는 하락에 베팅하면서 미국 반도체는 왜 상승에 베팅하느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떨어진 건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외국인 세력들이 한국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고 파생시장 뭐라 했었죠? 선물과 옵션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변동성 증시 크잖아요. 우리 증시, 한국 증시가 국장이. 그래서 이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대 10, 1대 100,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양방향 베팅, 주가 상승에도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주가 하락에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타겟으로 삼아서 지수를 묶어두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옵션 만기일 전후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수급만 붙어준다면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이때에도 옵션 만기일 전후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근데 수급이 붙어주지 못하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하락을 했다. 왜? 하락 추세였었으니까. 근데 6월달도 옵션 만기일이 이때였어요. 근데 올라갔죠. 왜? 수급이 붙어 줬으니까. 상승 추세니까.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나왔었고 7월 29일 날 제가 이따 근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125만 원에서 128만 원에 80% 물량 들어가자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숨 고르는 구간, 매물 소화 구간으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과 옵션, 선물, 지금 롱포션 들어오고 있죠. 상방 보고 있어요. 옵션만 초기화가 0으로 초기화되고 나서 콜옵션이 들어온다. 수급이 좀 외국인들 들어와준다. 그러면 상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떨어지면 추가매수 바로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실 텐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수요일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해요. 목요일까지. 늦어도 금요일. 주가가 당분간 흐지부지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 대외 변수나 경제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술적인 낙폭 구간은 아직
시장화 정상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도 기술적 낙폭 구간을 잡아갔지만 1차 저항 라인 제가 얼마라 했죠? 171만 원이라고 분명히 이따 근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왔을 때 저항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생각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 이거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에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본전 매도 심리에 대한 매물, 그리고 두 번째 저점에서 단타 쳐서 어느 정도 수익 봤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이 악성 매물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단가를 낮춰놓고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조금 요 정도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수익으로 바꾸고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까지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주간이니까, 옵션 만기 주간이니까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나는 어렵다, 좀 평단가 낮춰보고 싶다, 앞으로 김 교수와 함께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제가 기가 막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여기다 문자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이번에 들어갈 저점 물타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만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월요일부터 무조건 폭등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변곡점인 목요일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이 손실 규모와 그다음에 향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SK라고 문자 보내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려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 경제지표 발표로 인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6월달, 7월달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이유도 ETF 상품에 의한 개인들의 광기 어린 상승이었고, 그리고 제가 5월달, 6월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나왔을 때 케빈 워시 의장 취임하고 나서 평균 6개월 내에 S&P 500 16% 폭락이라 했지만 국장은 ETF까지 있었었고, 지금 케빈 워시의 매파적인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말이 현실이 돼버린 우리 국장을 만나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뇌동매매, 추격매수, 투매 혼자 하지 마시고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왜 떨어질 수 있는지, 왜 올라갔고 떨어졌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김 교수니까 김 교수와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SK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7월 29일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자, 하이닉스 125만 이탈, 128만 확보 물량 80% 들어간다. 내가 틀리면 욕 먹겠다. 근데 이 이탈은 제 시나리오 전혀 없었고 너무 낙폭이 크다, 말이 안 된다, 저도 다 썼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7월 31일 날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1차 저항 171만원,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갔다? 7월 30일에 171만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분명 오전장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수급만 좀 붙어주면 된다 생각해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진짜 완벽한 수급만 붙어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지금 환율을 보시면 1407원이에요. 엄청나게 폭락을 해줬고 외국인들 환차선 부담이 생기지 않는 가격선이 1430원인데 그 이후로도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리인데도 지금 수급이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왜? 옵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옵션, 풋 이놈들 때문에. 네,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붙어주게 된다면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거 안 붙어주면 똑같아요. 또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되게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진짜 항상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영상 시청에 너무 감사드리고 SK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가실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